동지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시죠? 모든 사람들의 로망에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것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제4강인데요.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을 정했는데, 이렇게 하려면 뭐 해야 되냐? 새 출발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버려야 되고, 지금까지 하고 있던 잘못된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새 출발하지 않으면 건강할 수도 없고 오래 살 수도 없습니다. 새 출발을 영어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뉴 스타트라고 하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뉴 스타트는 한 단어가 아니고요. 이니셜을 따서 한 글자 한 글자 다른 단어들을 조합한 것입니다. 첫 번째 N은요, nutrition이라는 단어인데 바로 영양이죠. 영양이 골고루 잘 섭취돼야 된다. 알맞아야 된다. 이래야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제가 시골에서 자랐는데요. 다 보릿고개가 있었고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살찐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다 삐쩍 말랐어요. 우리 앞집에, 그 밑에 집에 제 동생 뻘 되는 애가 있었는데 몸은 소말리아 애들처럼 빼빼 말랐고요. 배만요, 고무풍선처럼 이렇게. 얼마나 배가죽이 얇은지 제가 어린 마음에 고개 바늘로 꼭 찌르면 뻥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배불떼기 이렇게 놀리면 막 화를 내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어린이가 마을마다 가득했습니다. 영양 실조 상태고 영양 부족 상태죠. 모두 다 삐쩍 말라 있는데 어떤 처녀가 좀 통통하다 이러면요, 그걸 부러워서 부잣집 맏며느리감이라고 했습니다. 남자도 배 좀 나왔으면요, 사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불균형이었다가 지금은요, 전부 다 영양 과잉 상태, 다 과체중이고요, 성인병을 달고 삽니다. 영양이란 것은 부족해도 안 되고 넘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잘 균형을 맞추어야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 단백질의 섭취는 좀 늘리되, 또 비타민, 과일, 채소 이런 거 좀 늘리되 지방질이나 탄수화물을 좀 줄여야 됩니다. 이런 것도 잘 가꾸어져야 됩니다. 이 뉴스타트라고 하는 이 얘기를 제가 오늘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 1980년대, 90년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재미동포로 있는 의사인데요, 이상구 박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그때 귀국을 해서 TV에서 이 강의를 했는데 전국적으로 아주 뭐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제가 들은 얘기 중에 뭐 사람이 화가 나고 막 열받으면은 아드레날린이라는 이 효소가 막 분비되면서 몸에 해롭다. 그리고 기분 좋고 즐거우면은 엔돌핀이 솟아난다. 이런 용어들이 지금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제가 예사로 여겼습니다만은 저도 나이가 들고 보니까 이 말이 참 맞구나 싶어서 오늘 재조명을 해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E는요, 엑서사이즈인데요. 뭐 우리 연습하다, 훈련하다 이런 뜻이 있죠. 운동하다도 됩니다. 여기서는 운동입니다. 우리 운동이 얼마나 좋은가에 대해서는 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 이미 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사람은요, 가만히 있으면은 이 자기 근육량의 1 내지 2%씩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골프를 칠 때 나이 한 살 먹으면 10야드씩 비거리가 줄어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근육량이 줄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우리가 근육 운동을 하면은 우람하게 폼 날라고 한 것이겠지만은 지금 우리는 아무리 운동해도 그게 안 됩니다. 다만 1, 2% 줄어드는 것을 막아서 그대로 현상 유지하는 것이죠. 이래서 운동은 필요한데 무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봅니다. 주로 하체 운동을 위해서는 자전거 타는 거나 집안에서 그냥 돌리는 자전거도 좋습니다. 아니면은 걷기 운동을 하고요. 상체 운동은 아령 이런 게 좋습니다. 자기 체격에 맞아야 돼요. 저는 4kg짜리를 하니까 알맞아서 그걸 이렇게 1시간씩 매일 이렇게
듭니다. 이래서 늘 변함없는 체중을 그대로 좀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게 운동이 좋다고 해서 과하면 안 됩니다. 제가 운동을 많이 못 해가지고 무릎이 시큰시큰했습니다. 그래 병원에 갔더니 운동 부족입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뭐 그때는 바빠서 못 했는데 요번 코로나 1년 쉬면서 걷기를 했더니 이게 싹 나와버렸어요. 쪼그려 앉지를 못했는데 마음껏 앉을 수 있고 이제 정상으로 돌아온 것이죠. 근데 겨울에 추웠잖아요. 올 겨울에 눈도 많이 오고 참 많이 추웠습니다. 겨울에는 밖에 못 나가니까 아파트 계단 오르기를 제가 했거든요. 14층까지, 건물이 14층까지 돼 있는데 1층부터 이렇게 걸어 올라옵니다. 처음에는 쉬지 않고 걸어 올라오니까 숨도 차고 조금 버겁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자꾸 반복을 하니까 점점 괜찮아졌습니다. 한 2주일 정도 지나니까 막 뛰어 올라가는 거죠, 이제. 이러고 한 번 더 횟수를 늘려가지고 12번까지 내려갈 때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올 때는 걸어 올라오고 이런 걸 하루에 12번씩 반복을 했습니다. 야, 이게 되는구나. 너무 기분이 좋긴 했는데 무리가 온 것이죠. 요 대퇴부하고 요 허벅지에 좀 시큰시큰한 맛이 좀 근육에 그런 맛이 있거든요. 알고 보니까 인대가 좀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은 적당하게 해야 되는구나. 아무튼 운동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건강과 수명에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W는요, 워터, 물입니다. 좋은 물을 많이 마시자. 제가 음수라고 지금 표현을 했는데요. 물 마시기죠. 그 좋은 물은 어떤 물이냐? 우리가 뭐 약수물을 들어갈 수도 없고 수도물을 마셔야 되는데 이 녹물들이 나오잖아요. 배관을 통과하면은 이러기 때문에 정수기에 걸러진 물이면은 좋은 물로 봐야 됩니다. 우리 집집마다 정수기는 다 있잖아요. 그 물 마시고 두 번째 좋은 물은 따뜻한 물입니다. 여름에 아무리 덥고 땀나고 이렇더라도 냉장고 시원한 물 마시면 좋긴 하지만은 이거 아주 극약입니다. 샤워도 아무리 여름에 덥더라도 미지근한 물로 해야지 아주 차가운 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 암과요, 이 차가운 것은 아주 친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 1도를 체온을 올리면은 암은 백리로 멀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래서 이 습관을 들이면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밤에 잠자기 전에 물론 띄엄띄엄 간격을 두고 마십니다만은 머그컵으로 따뜻한 물 3컵씩을 마셔줍니다. 이러면 자다가 소변 마렵겠죠? 한 번 아니면 2번 소변을 봐야 됩니다. 근데 요거 귀찮다고 물 안 마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러면은 다리에 쥐가 난다든지 근육 마비가 바로 여기서 옵니다. 우리 몸에 다 암이 걸리는데요. 심장은 안 걸립니다. 왜? 액체로 되지 않습니까? 물로 되지 않습니까? 물이 있으면은 암은 접근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서양 철학의 아버지 그러면은 바로 탈레스라는 분을 꼽는데 이분은 이 세상의 최초의 원소가 물이다라고 했어요. 물은 곧 생명입니다. 그 미이라 보세요. 물 다 빠지고 나니까 명태처럼 그렇게 돼버리지 않습니까? 이만큼 물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또 자고 나서 아침에 혓바닥에 백태가 하얗겠잖아요. 이걸 다 또 닦아냅니다. 그리고 뭐 2컵을 또 마셔줍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틈틈이 계속 마셔줍니다. 물을 마셨을 때와 안 마셨을 때 오줌 색깔을 보셨나요? 좀 덜 마셨을 때는 오줌 색깔이 좀 노릇노릇해지죠. 그리고 좀 끈적끈적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나 물 많이 마시고 오줌 넣어보세요. 맑은 오줌이 아주 굵게 잘 나옵니다. 이만큼 물 마시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특히 이 찬물이요, 냉수가 폐에 나쁘다는 것입니다. 법정스님 아시지 않습니까? 맑고 향기롭게. 이분의 수필을 보면요, 그래 감동스럽습니다. 근데 그 산 속에 사시면서 좋은 공기 속에
근데 폐암으로 열반하셨거든요. 왜? 뭐 술을 마셨습니까? 담배를 피웠습니까? 여자 관계가 있었습니까? 남하고 싸우고 뭐 욕심을 부렸습니까? 청정한 마음으로 청정한 곳에 사셨는데 왜 폐암이 됐느냐? 새벽 예불 하기 전에 자고 나서 그 차가운 약수물을 이렇게 들이켰다는 거예요. 이걸 평생에 한 것이 바로 폐암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따뜻한 물, 정수기에 걸러진 물 틈틈이 많이 마시면은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S는요, 선이 햇볕이죠. 일광입니다. 햇볕을 쬐인다. 지금 우리 도시 생활에서는 하루 종일 햇빛 볼 틈이 없고 컴퓨터 앞에 앉아 있습니다. 이거 참 건강을 해치는 엄청난 요소가 되죠. 햇빛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비타민 D가 있습니다. 뼈에 좋죠. 골다공증을 예방합니다. 그리고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효소를 분비시켜서 기분을 좋게 하죠. 햇빛 쬐게 나면은 우울증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밤에 꿀잠을 잘 수가 있죠. 저처럼 너무 쪼여서 이렇게 새카맣게 되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은 얼굴 하얀 것 이거 안 좋습니다. 하루에 억지라도 시간을 내서 햇빛을 좀 쪼여주는 것이 건강에 그렇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번에 T는요, 템퍼런스라고 해서 절제입니다. 우리가 욕심대로 다 살고 싶지만은 절제하지 않으면은 오래 사는데 건강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기본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죠. 뭐 먹어야 된다라는 식욕이 있고요. 자손을 퍼뜨리겠다는 성욕이 있고 또 편안하게 마음껏 누리면서 살겠다는 물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나쁜 거 아닙니다. 필요하지만은 이것을 절제하지 않고 사용했을 때는 건강을 해치거나 사회 무리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절제하는 것, 우리는 입버릇처럼 돈 마음껏 써봤으면 좋겠다, 돈벼락 맞아봤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그 과연 좋은 것일까요?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어느 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좋다, 하루에 1,000,000원씩을 매일 주겠다. 그러나 하루만 24시간 만에 이 준 1,000,000원을 남기지 말고 다 써라. 남을 줘버린다든지 이렇게는 한꺼번에 이렇게는 안 된다. 뭘 사 먹든지 소비를 해야 된다. 만약에 이걸 네가 돈을 남기고 다음날 또 1,000,000원이 있을 건데 그때까지 남은 돈이 있으면 네가 죽어야 된다. 목숨을 뺏어가겠다. 좋습니다. 처음에 한 보름간 정도는 좋았겠죠. 실컷 써봐서 좋습니다. 이제 살 거 다 샀고 하고 싶으면 다 해봤어요. 이제 해가 지면 슬슬 걱정이 됩니다. 아직 돈은 남았는데 쓸 곳이 없잖아요. 다음날 오는 것이 그렇게 두려울 것입니다. 죽잖아요. 자, 이렇게 가정을 해봤을 때 모자란 듯이 아쉬운 듯이 힘들어서 버는 것, 이게 얼마나 행복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좋은 것을 우리가 놓치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말도 그렇습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면요, 속은 시원하겠죠. 그러나 절제를 해야 됩니다. 우리 조선말엽에 임상옥이라고 하는 거부가 있었죠. 아마 드라마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분이 술잔의 이름이 유명한 개영배입니다. 가득 차는 것을 경계하는 술잔이라는 뜻입니다. 술을 가득 욕심대로 많이 마시려고 가득 부으면요, 한 70% 채워지면 이게 엎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 이상은 못 마십니다. 이렇게 평생 돈을 벌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70%만 채워라. 그 이상은 쏟아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경계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를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부부싸움 할 때 우리가 화가 나잖아요. 온갖 말을 막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서는 안 될 말인데 그걸 우리가 영린이라고 합니다. 거꾸로 난 용의 거꾸로 난 비늘이에요. 이걸 건드리면요, 관계 회복이 안 됩니다. 주로
화가 났을 때 남자는 여자 쪽에 친정에 무슨 약점을 말한다든지, 여자는 남자 쪽에 시가 쪽에 무슨 약점을 말하면 이 영린입니다. 이런 봉합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있더라도 70%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꿀꺽 삼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템퍼런스 절제는 너무너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A는 air, 바로 공기란 뜻인데 단순한 공기가 아니고 산소입니다. 단순한 산소가 아니고 호흡입니다. 단순한 호흡이 아니고 심호흡입니다. 우리가 서울에 살면서 나쁜 공기를 좀 마실 수밖에 없잖아요.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다만 이 나쁜 공기를 망정 안 마시는 것보다는 많이 마시는 것이 좋다. 왜? 아까 근육이 줄어들듯이 폐활량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심호흡을 하려면은 숨가쁜 운동, 유산소 운동을 해야 됩니다. 땀이 나고 호흡이 좀 거칠어져야 돼요. 이러면은 폐활량이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키워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줄어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심호흡을 하자. 자, 그 다음에 R은 rest, 휴식입니다. 우리는 휴가를 받고 뭐 해외 여행을 가고 이렇게 하면은 아이고 그 시간 낭비, 돈 낭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다음을 위해서 우리가 쉬지 않고 계속 일했을 때 능률과 쉬고 집중해서 했을 때 능률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인간을 만들어 놓고 6일간은 일하게 했습니다. 7일은 의무적으로 쉬어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요일을 쉬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쉬지 않고 계속하면요 죽습니다. 적당한 휴식, 얼마나 우리에게 다음을 위해서 에너지를 재생산하는 아주 건전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반드시 과로하지 마시고 휴식하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T는 Trust in God인데요. 신을 믿는다라는 뜻이죠. 신앙인데 요 트러스트란 말은 사실 인간끼리의 신뢰관계에 쓰는 말이고 believe란 말이 더 신을 믿는 것은 적합한데 아마 이 단어를 맞추기 위해서 T를 썼지 않나 싶습니다만 아무튼 신앙을 뜻합니다. 동지 여러분 다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신앙이 없는 분도 아직 계십니까? 한때 예수 믿으라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만큼은 어리석은 말이 없습니다. 뭐 부처님을 믿든지 천주님을 믿든지 예수님을 믿든지 하여튼 이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신앙이 없는 사람하고는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우선 물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무신자보다 4년을 더 산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왜 더 사는가? 일단 술, 담배, 남의 여자 탐내는 거 안 하잖아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남하고 피 터지게 싸우는 거 봤습니까? 양보해버리고 안 한다고요. 손해를 봐도 참습니다. 남이 약 올려도 열받지 않습니다. 부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는데 동네 불량배를 만났습니다. 가전 욕설을 퍼붓고요. 위협을 가하고 뭐 말도 못한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 제자들은 막 열받아서 죽을 지경인데 부처님은 싱글싱글 웃었습니다. 제자들이 하도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그 불량배들이 가버렸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아, 선생님 그렇게나 모독을 당하고도 웃음이 나십니까? 그때 부처님 말했습니다. 자네가 나한테 선물을 준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 선물을 받으면은 내 것이 되잖아. 안 받았을 때 누구 거예요? 원래 본인 것이죠. 바로 그거다. 그 사람들이 온갖 모욕을 주고 욕을 했지만 내가 안 받았으니까 자기 거야. 자기가 자기 보고 욕하는데 우습지 않나 그거? 이렇게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열을 받을 적에 내가 억지로 참아서 하면은 이게 몸에 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무감각하게 하면요 남하고 싸울 일이 없습니다. 성경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누군가가 왼쪽 밤을 치거들라 오른쪽 밤도 대줘라. 얼마나 바보스럽습니까? 그러나 그런 마음이 됐을 때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죠. 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요, 나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게 안 되던데 라고 하잖아요. 아직 경지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도 한동안 그런 기간이 오래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약간 경지에 들어갔습니다. 다 내려놓고요, 편안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학입니다. 아까 말했지만 관계가 서로 좋습니다. 내가 손해보거든요. 세 번째로는 심리학입니다. 절에 가거나 교회 가거나 성당에 갔을 때 짐을 짊어져라라고 합니까? 짐을 내려놓으라고 합니까? 다 기도함으로써 내가 다 맡아주니까 나 가져와라. 우리가 마음속에 짐을 다 짊어지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이 무거운 짐을 다 맡겨놓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짐을 들어버린 것이죠. 얼마나 홀가분 아닙니까? 근심 걱정을 가득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다 들어버리고 홀가분한 사람하고 누가 더 오래 살겠습니까? 답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없는 분은 내 이름은 없습니다. 오늘 바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종교생활을 하는 분 중에서도 또 그거 막 성가대라는 게 있어요. 신을 찬미하는 노래를 부르는 팀이 있다고요. 너무 자기가 기쁘고 즐거워서 감사해서 신을 찬미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 성가대에 있는 분은 안 하는 분하고 같은 교인끼리라도 2년의 차이가 또 난다고 합니다. 왜? 엔돌핀이 솟아나가니까. 자기 건강을 그만큼 유지시키는 것이죠. 아시고 보면 이만큼 좋은 것입니다. 요새는 뭐 굳이 종교 노래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요새 트로트가 대세잖아요. 그거라도 재미나게 부르는 사람, 즐겁게 노래 부르는 사람은 안 부르는 사람보다 2년을 더 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좋은 것 8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은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을 벗어나야 하고 지금까지 해오던 잘못된 습관을 고쳐야 됩니다. 새 출발해야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모두 다 장수를 건강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원래 94살이잖아요. 이제 6년만 더 살면 100세입니다. 보세요. 제가 6년 더 살 것 같습니까? 못 살 것 같습니까? 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오늘이라도 오라면 가야 되겠죠. 그러나 특별한 일이 없다면 아까 따뜻한 물 마시고 암을 예방하고 이렇게 하면은 6년은 더 살 걸로 보고 내심으로 요거 제가 비밀인데 20년을 더 살고 싶습니다. 120세까지 살고 싶습니다. 자, 저처럼 장수하는 비결을 다 실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따라서 요번 요 강의는 마치면서 우리가 구호를 한번 크게 외쳐보려고 합니다. 제가 구호 준비 그러면은 남자들은 압니다. 군에서 구호 준비만 해봤거든요. 구호 준비 그러면 얍! 이라고 함성을 지르면서 기합을 넣으면서 이렇게 손을 올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구호 준비 얍! 좋습니다. 제가 뉴스타트라고 외치면은 이걸 해석을 해서 새 출발이라고 화답을 합니다. 뉴스타트와 새 출발. 이렇게 오늘 구호를 외치면서 마쳐볼까 합니다. 준비, 구호 준비, 얍! 뉴스타트, 새 출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